워치4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워치 4와 갤럭시 워치 액티브 2를 자세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갤럭시 워치 4는 이번에 삼성이 네이밍을 정리하면서 액티브라는 네이밍을 삭제하고 갤럭시 워치로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워치 4는 워치 액티브 2의 후속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워치 4로 넘어오면서 OS도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안드로이드 11 기반의 구글의 웨어 OS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졌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격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출격! 자, 먼저 디자인입니다. 좌측이 워치4 44mm이고 우측이 워치 액티브 2 44mm입니다. 워치4가 약간 각진 디자인으로 바뀌었죠. 워치 액티브 2의 이 둥근 디자인이 나쁘지 않은 디자인이었고요. 액티브라는 네이밍에 맞게 활동적이고 톡톡 튀는 느낌이었죠. 워치4는 더욱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바뀌었습니다. 둘의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디스플레이 크기는 두 모델이 1.4인치로 같습니다. 대신 이 워치4는 해상도가 워치 액티브 2보다 60ppi 높아진 424ppi입니다. 나머지 디스플레이 강도는 고릴라 글라스 DX 플러스로 동일하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크기가 같기 때문에 워치 액티브 2에 액정 보호 필름이 있다면 워치4에 붙여도 되니까 혹시 기변을 하셨다면 굳이 액정 보호 필름을 따로 구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색상은 두 모델 모두 실버 색상인데 느낌이 많이 다르죠. 워치4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실버 색상에 가깝고 워치 액티브 2는 약간 블루 색상과 조합을 이룬 색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워치 액티브 2의 색상이 마음에 들고요. 자, 크기는 가로 폭이 워치4가 워치 액티브 2보다 0.4mm 커서 44.4mm이고 세로 길이는 반대로 워치4가 이 워치 액티브 2보다 0.7mm 짧아진 43.3mm입니다. 그리고 이 무게는 워치4가 워치 액티브 2보다 0.3g 무거워진 30.3g입니다. 이 무게는 스트랩을 제외한 무게이고요. 자, 그리고 이 부품들의 배치는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지만 측면 버튼의 모형은 다르죠. 홈 버튼은 같지만 워치4 같은 경우는 눈에 띄는 붉은색 띠를 둘러놨고요. 그리고 이 뒤로 가기 버튼은 워치 액티브 2는 둥글지만 워치4는 홈 버튼과 동일한 사각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계 줄도 디자인이 조금 바뀌어서 서로 호환은 되지만 워치 액티브 2용의 이 스트랩을 워치4에 끼우면 어색한 느낌이 들고요. 반대로 워치4의 스트랩을 워치 액티브 2에는 억지로 끼우면 되긴 하는데 핀이 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바로 뺐습니다. 자, 그리고 후면을 보면 센서 부분은 차이가 없지만 이 워치4에는 생체 전기 임피던스 분석 센서라는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센서로 체지방 측정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워치4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이 후면이 100%는 아니어도 최소 워치 액티브 2보다는 평평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착용감이랑 상관이 있기 때문에 장시간 착용했을 때 확실히 피로감이 덜했고요. 워치4를 차다가 워치 액티브 2를 착용하면 무언가 찝찝하고 어색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사용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모델을 착용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착용감은 워치4가 더 좋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워치 액티브 2는 센서 부분이 지금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워치4는 AP와 램 용량 그리고 저장 용량도 바뀌었습니다. AP는 엑시노스 9110에서 엑시노스 W920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능이 CPU는 전작에 비해서 20% 빨라진 거라서 체감상 느끼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제가 잠깐 테스트를 해봤는데 워치 액티브 2가 위젯을 보다가 홈으로 가면 버벅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끔 그런 현상이 있었지 지속적으로 그러진 않았는데 이 워치4는 버벅임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개봉기 할 때는 버벅임이 없었거든요. 사용하는데 불편한 것은 아닌데 보기는 좋지 않죠. 자, 그리고 램은 워치4가 워치 액티브
2에 비해서 2배나 커진 1.55GB이고 저장 용량은 16GB로 워치 액티브 2보다 무려 4배나 더 커진 용량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음악을 저장해 놓고 버즈와 연결하면 운동하러 나갈 때 스마트폰 없이도 될 듯 합니다. 그리고 터치 베젤은 워치4가 오히려 불편합니다. 워치 액티브 2는 이 끝단이 라운드가 져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터치 베젤의 사용성이 좋은 편인데요. 굉장히 부드럽게 잘 되고 뭐 굳이 이렇게 잡지 않아도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살짝만 해도 잘 됩니다. 하지만 이 워치4는 각진 이 디자인 때문에 터치 베젤이 중간에 가다가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처럼 잘 안 되죠. 부드럽게 잘 안 됩니다. 이거 의식을 하면서 이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한 편이고요. 제가 안 누르고 하면 되긴 되는데 확실히 워치 액티브 2보다는 잘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지긴 합니다만 이 워치 액티브 2보다는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워치4는 타일이고 워치 액티브 2는 위젯이죠. OS가 바뀌면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UI도 해상도가 높은 이 워치4가 더 깔끔하고 화려하고요. 자, 또한 이 앱 서랍의 디자인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워치 액티브 2는 이렇게 화면을 여러 번 넘겨야지 앱 서랍을 볼 수 있고요. 앱 서랍에 들어갔어도 다른 앱을 선택을 하려면 이 터치 베젤을 돌리면서 몇 번 넘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몇 번 거쳐야 되고요. 반면에 이 워치4는 시계 화면에서 위로 올리면 앱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 사용성에서 엄청난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불편하면 사용도 잘 안 하죠. 자, 그리고 수면 측정의 경우는 같은 회사 제품이 아니랄까봐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이 세부적으로 보면 램 수면이라든가 얕은 수면은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완전히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 갤럭시 워치4 같은 경우는 코골이 감지 기능이 있어서 내가 평상시에 코를 얼마나 고는지 거기에 수면 무호흡증은 없는지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하지만 워치 액티브 2는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없을 듯 합니다. OS가 바뀌어서 아마도 기능을 안 넣어줄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로 워치4는 수면 중에 이 혈중 산소 포화도를 자동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두 모델 모두 심전도 체크를 할 수 있고 혈중 산소 포화도는 워치4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 워치4는 체지방도 측정할 수 있고요. 이 워치4는 심전도 체크의 정확성을 떠나서 워치 액티브 2보다 더 예민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신호 측정 이상이 뜨고요. 그리고 너무 꽉 착용하는 것보다 편하게 착용하고 측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워치4에서 심전도를 측정할 때 스마트폰에 유심이 삽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유심이 없으면 측정이 안 되고요. 워치 액티브 2는 유심이 있든 없든 모두 측정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웨어러블 앱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인 화면은 두 모델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 메뉴 중에 맨 하단에 스토어와 갤럭시 스토어가 다른데 이것은 서로 OS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 갤럭시 스토어는 신규 앱 출시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워치4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갤럭시 스토어에서 유료 앱을 구매한 분들이 이 워치4로 기변하면서 유료 앱을 사용할 수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별도 보상을 해줘야 될 듯 합니다. 자, 시계 화면에 들어가 보면 이 워치4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시계 화면들이 새롭게 바뀌었죠. 워치4에 맞게. 그리고 이 워치 액티브 2 같은 경우는 예전 쓰던 시계 화면들이 그대로 있고요. 업데이트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삼성이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구형 모델들도 신규 시계 페이스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이 매니아층이 생기는 것이죠. 지금부터라도 일관성을 가지고 먼저 구입한 고객들도 서운하지 않도록 사후 지원을 잘 해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 기능들의 위치가 원래 있던 위치에 있지 않고 다른 항목으로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가령 워치4에서 보면 디스플레이의 AOD 화면 켜기 항목 등이 워치 액티브 2에서는 각각 배터리와 유용한 기능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용한 기능에 있는 이 워치4에 새로운 기능이 몇 가지 생겼습니다. 홈 버튼 길게 누르기 기능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 뒤로 가기 버튼의 짧게 누르기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스처 기능인 전화 받기, 전화 및 알림 끄기 기능이 새롭게 생겼고요. 자,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워치 4 44mm의 배터리 용량은 361mAh입니다. 워치 액티브 2 44mm의 배터리 용량은 340mAh입니다. 21mAh 정도 늘어났죠. 워치 4의 스펙상 사용시간은 최대 사용시간이 40시간이고요. 거의 일주일 넘게 사용하면서 보니까 8시간 기준으로 하루 종일 외부에서 착용하고 사용하면 거의 40%에서 60% 정도 남으니까 매일 충전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워치 액티브 2 같은 경우는 배터리의 용량도 작은데 스펙상 사용시간이 평균 60시간입니다. 실제 사용시간도 이틀은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요. 거의 20% 정도 남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AP도 업그레이드 되어서 전력 효율이 더 좋을 건데 말이죠. 해상도가 올라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최적화에도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아직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출시한 첫 번째 모델이기 때문에 후속 모델이 어떻게 변할까 더 궁금해지네요. 자, 그리고 충전은 두 모델 모두 5W 무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자, 워치4는 71%에서 53분 후에 충전이 완료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 워치 액티브 2는 77%에서 35분 후에 충전이 완료됩니다. 아무래도 용량이 작으니까 시간이 더 단축이 되었죠. 그리고 두 모델 모두 IP68 방수 방진과 5기압 방수를 지원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갤럭시 워치 4가 전작인 워치 액티브 2보다 더 부드러워지고 디자인도 더 세련되게 변경되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기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워치류까지 품절되는 것은 제가 처음 보는 광경이거든요. 아마도 하드웨어도 업그레이드 되고 특히 아무런 발전이 없었던 타이젠 OS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오게티는 기존 갤럭시 워치 사용자들에 대한 이 역차별 등이 적잖이 논란이 되고 있어서 기존 사용자들이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업데이트라도 충실히 잘 해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갤럭시 워치 4와 갤럭시 워치 액티브 2를 자세하게 비교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